광주광역시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광주광역시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선임안 2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강수훈, 명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환경복지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은 광주시와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서용교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8회에 걸쳐 질의에 나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정 질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물론 지역 방송사 중계를 통해 생생하게 시민들의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조례안 1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2건, 총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건,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수훈 의원의 광주천 복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명진 의원의 K민주주의 대표도시, 광주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된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 의장은 또 남은 임기 동안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혁신적 의정 활동을 통해 광주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조례안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피해도 대규모화되고 있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둘째, 센터는 콜이 집중되는 시간인 출퇴근 점심시간이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음에도 이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현재 실시간 교통정보, 긴급성, 이용 목적 등 시스템 설계상의 한계와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용 기준치의 약 50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노출된 채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시민단체는 인선 8기 3년 시험평가에서 불통과 독선 그리고 독단이 난무하였다라고 혹평하면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행정가인 시장의 몫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오롯이 시민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서진병원 올해 안에 철거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과 우리 시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타시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실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간 재배치하는 등 나대지를 무작정 구매하거나 새 건물을 구매한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시공사 선정 유찰이 반복되며 2030년 개통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3단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반복적 지연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 인식을 갖고 있는지
단순한 민원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는 중대한 행정의 결정 주체로서 법률적, 행정으로 책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왜 중재를 수용했는지, 왜 2,100억 원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미리 대응하지 않았는지 진정성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경우에는 20% 이 반영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법인 자율로 바꿨던 이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30%였습니다. 0%인 학교도 6개나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사립학교의 권리와 자율성만 요구한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와 그걸 대응하는 절차가 조금 많이 잘못됐다. 조사 방법도 받아보는 그런 절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계하는 내용까지도요.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광주 전남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센터의 시설 운영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타 지역 병원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또 17일 하남 산업단지 일원 지하수 발암물질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지하수 오염 실태 및 측정 결과, 행정 대응 경과, 인근 지역민 안전 조치 상황, 추가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